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맞습니까? 틀렸습니까? 뭐 대통령께서 사법 절차나 그 헌재 심판 절차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해서 부총리가 권한대행 2순인데 이 정도 얘기 못 하십니까?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.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? 제가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부총리께서는 12월 2일은 기억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. 12월 3일은 기억하고 계십니다.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?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. 하고 싶은 얘기는 있겠지만 못 하시겠죠.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. 자, 12월 3일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부총리는 21시 55분경 용산에 도착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. 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용산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? 당시에 부속실장이 연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고 네.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복 차림으로 9시 갔더니 도착 시간이 한 그 정도 됐어요. 9시 55분쯤 됐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발생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. 그 이후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을 들어가니까 모두들 몇 분 계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은 표정으로 계셨습니다. 그래서 왜 오늘 모였냐고 물어보니까 비상계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말씀이 들어서 제가 뭐 당연히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그 대통령 그러니까 집무실로 들어가서 저랑 몇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께 뭐 경제나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네,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다시 나와서 뭐 바로 직후에 계엄이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대통령실에 이제 5층 집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누구 가셨어요?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저를 따라서 두 분 정도 들어왔는데요.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장관들을 1대1로 설득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? 그거는 큰 틀에서 제가 가니까 몇 분이 앉아 계셨고요. 아마 그 한 명씩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 제가 들어갔습니다. 대통령 집무실은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죠? 집무실은 대통령 집무 보시는 장소입니다. 옆에 대접견실은 회의도 합니다. 네, 집무실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죠? 네, 그건 아닙니다. 그러면 들어갔을 때 다른 분도 계셨다.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들어갔을 때 대통령 혼자 계셨고 네. 저를 따라 들어온 그 국무위원이 두 분 정도 계셨습니다. 그럼 한 3분 정도 네, 들어가셨습니까? 그렇습니다. 대통령께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?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. 뭐라고 하셨습니까? 뭐 비상계엄을 하신다는 뭐 제가 정확히 워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, 아까 말씀드린 취지만이라도? 것처럼 네, 큰 틀에서는 제가 비상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라고 하시던가요? 뭐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나 대외 신도에 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니,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시던가요? 뭐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제가 검찰에나 경찰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던가요? 그런 말씀은 전 그 자리에서 못 들었습니다. 못 들었어요? 네. 그러면 계엄을 하는 논의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였습니까? 글쎄 큰 틀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뭐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. 노지를 했으니까 통보를 받은 겁니까?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전에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자리에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.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? 통보를 받았다는 표현이 뭐 하여튼 그 상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들어가서. 법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정확한 용어를 좀 구사해 주시면 좋겠어요. 워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. 네네. 하지만 그날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도 법을 공부하신 분답게 좀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통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논의는 못했죠. 논의는 아니었건 분명합니다. 네. 자, 계엄 지시 문건 알고 계시죠? 네, 한번 보여주실까요? 저 문건입니다. 기획재정부 장관 이 문건 받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. 어떻게 받았는지. 뭐 저는 같이 진술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르면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저거는 제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 어떤 실무자를 통해서 접혀 있는 상태의 쪽지를 받은 상황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. 대통령이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.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고 처음에 진술했습니다. 그 바로 뒷질문에 알고 있습니다. 네, 고민정 의원실인데 그 뒤에 제가 그거는 정확히 보는 경로를 말씀드린 거고요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통령실 나오기 직전이니까 대통령께서 대접견실에서 집무실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 쪽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받은 게 맞네요. 뭐 직접 받은 건 아니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건 맞습니다. 대통령이 옆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줬으면 대통령이 준 게 아닙니까 그게?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을 정확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옆에 누군가에게 주라고 해서 그 종이를 네, 받은 건 분명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준 적이 없다고 합니까? 뭐 제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제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김용현 국방부 장관,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작성해서 자기가 실무진을 통해 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?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. 뭐 저는 그 자리 일단 전 실무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김용현은 자기가 작성해서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진을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지금 부총리의 진술대로면 거짓말이지 않냐 그걸 묻는 겁니다. 네, 뭐 제가 그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, 그때 이름 불렀습니까? 제 직책을 불렀습니다. 근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까? 제가 그거를 이름이라고 혹시 부총리께서 이름이 경제부총리입니까? 아니요,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불렀다고 제가 분명히 기획재정부 뒤에, 장관입니까? 네, 그 뒤에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 있을까요?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? 처음에? 뭐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단어를 그렇게 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직책인데 글쎄요. 네. 평소에 대통령이 뭐라고 부르십니까? 기재부 장관 아니면 부총리 이렇게 불렀습니다. 네, 이름을 부른 적은 없습니까? 뭐 아주 가끔 뭐 사석 자리에서는 한두 번 부른 적은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. 네. 이날도 이름 불렀을 수도 있겠네요. 아닙니다. 그건 아닙니다. 그 자리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. 2024년 정부 예비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? 예비 불용액이 한 2조 제가 좀 2조 얼마 정도 제가 언뜻 생각이 나. 맞습니다. 2조 5천억입니다. 네네. 2024년 국회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? 24년요. 네, 작년요. 제가 올해가 673조니 아니 국회. 네, 올해요. 국회. 아, 국회. 네, 아, 국회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시죠? 네네. 편성은 하지만 잘 모르시죠? 네네. 네, 작년은 7,600억 정도였습니다. 네. 네, 아까 문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. 자, 보십시오. 예비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 맨 밑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. 남는 예비비 2조 5천억이면은 국회 한 3개 정도 만듭니다. 맞습니까? 글쎄 뭐 단수 금액을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문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정확히 저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는 좀 워딩이 써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볼까요?
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에서 국가 비상 입법 기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? 지금 이해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. 그때는 그러니까 뭐 못 봤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을 제가 일단 믿어드리겠습니다. 다만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?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. 저게 국회를 대체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? 문헌상?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요, 의원님. 네. 그 제가 권한대행이든 부총리든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것은 써 있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. 지금 봤을 때. 네. 잘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. 모르겠습니까? 네.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행하고 계신 분이 저걸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니까 이 국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진짜 참 걱정이 너무 큽니다.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. 잠깐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?